도대체 어떤 의혹인지 쟁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원장관과 민주당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민주당 군수가 네. 강하에 IC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네. 당정 협의를 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다음 군수가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에 네. 국민의힘 군수와 국회의원도 이 강상 강하 양평읍으로 가는 네. 이게 양평 군민들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네. 1위로 가야지 위는 반대다. 그래서 예타에 예타는 예비잖아요. 네. 본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안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네. 2년 전이면은 변경안이 아예 없었고 원안 밖에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변경안에 있는 그 지점의 강화 I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면 쪽에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고 정황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장관은 2년 전에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 군수가 제안했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최준봉 교수님 보면은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원안을 그냥 강한 안들봉에 설치하자는 거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주장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안이라고 돼 있는 기존안에 근거를 두고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표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선을 바꾸자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양평의 강화 IC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라인에서 강화 IC를 빼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밑에 있는 것처럼 노선을 바꾸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의 그 지금 최재관 위원장 그다음에 양평 군수인 그 당시에 정동윤 씨가 군수였는데 그 당시에 요청은 뭐였냐면 기존 안이라고 하는 그 안을 놓고 IC를 만드는 과정에 강화면에 IC를 좀 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 노선 자체를 바꾸자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나머지 두 개 안, 나중에 이제 지난해 7월에 이게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두 개 안에 대해서는 기존 안 말고 나머지 두 개 안은 아예 논의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지금 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밑으로 노선을 변경해달라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기존 안에서 IC를 그쪽에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종점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진짜 극히 드문 그런 일인가요? 일단은 이게 그 첫 번째는요. 그 도로 건설 관리 계획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실행되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계획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원희룡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란 말이에요.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예타로 하는 거니까 예비니까 그 본 타당성 조사가 또 있을 수 있다 그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 이제 실내를 갖다 확인을 갖다 해보면은 뭐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은 8개 중에 4건이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있다. 예타 이후에. 그다음에 예산도 증액된 그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취소가 된 고속도로도 있었어요. 계획이 다 세워졌다가 김천 영천 고속도로가 이제 도로건설 관리 계획까지 다 수립이 돼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취소가 된 고속도로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누구 땅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 위쪽에 있는 그 땅 양서면에 있는 땅을 갖다 조사해 보면은 전수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그 근처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양평 군민들과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그 좋은 노선으로 그 선정하는 게 이 사업이 1조 한 8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거기에 누구 땅이 있었느니 뭐 김부겸 총리 땅이 있었느니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었느니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방점이 다른 곳에 찍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예타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또 국토부와 관계기관들 사이에 오갔던 공문들을 보면 지난해 7월 고속도로 종점에 강상면이 처음 등장하고 양평군이 8일 만에 회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대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 박상규 의원님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8일 만에 회신을 한다는 것은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금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전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그러잖아요. 네. 예타가 2021년 4월에 있었고, 자 5월에 이제 지역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군수와 본인이 지역 그 당정 협의를 했는데 강한 아들목을 만들어 달라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강한 아들목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지 그때는 강상면의 종점 얘기는 없었다. 당연히 없었죠. 네. 근데 보면 강화에다가 나들목을 만들고 양서로 가게 되면 기존 안대로 가면 니은자로 꺾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노선 자체가 흐름 자체가 양평 쪽에 있는 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관계없이 직선으로 정시현이 거기 그러니까 분기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대안으로 그 흐름상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보자는 거예요. 결정을 8일 만에 내려서 국토부 장관이 해달라니까 8일 만에 군수가 이렇게 바로 회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지금 이 계획은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종점과 분기점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 여론도.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것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물동량에도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강화 나들목을 거쳐서 강상 JCT로 가야지만 차량이 한 6,500대 정도가 더 혜택을 본다잖아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울서 저기 잘못 한번 엮이면 2시간씩 걸립니다. 편도가. 저기 돌아올 때 엄청나게 막히잖아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수도권 주민들이 유리한 조다 많은 차량 대수를 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를 국토부가 여러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중에 그런 공문들이 오간 것이다.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8일 만에 그렇게 빨리 회신할 수 있느냐는 것 자체는 네.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예. 자, 종점 변경 논란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습니다. 강상면 일대에 축구장 5개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이 땅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원 장관 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29일 김두관 의원이 네. 저에게 질문서를 보내왔길래 네. 그때 우리 실무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알았고 노선이 일로 간다는 것 자체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강화 쪽으로 가도록 해달라, 기존안을 변경해달라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발언을 했고 우리가 실무부서에 검토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 검토의 과정이 현재 환경 영향까지 오는 거지 중간에 그걸 장관이 보고받을 이유가 없어요. 지난 10월 6일 제가 국감 현장에서 명확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양평군 병산리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도와 함께 지번까지 찍어가면서 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얘기한 그런 지난 10월 국정감사 모습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잠시 직접 보시고 오시죠. 산 135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일에 필지 분할을 하고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값어치를 높였어요. 1002-21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대로 돼 있는데 개별 공채지가는 2003년에 4,790원에서 2020년에 26만 8,700원으로 56배 상승을 했습니다. 양평군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답은 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번엔 접도구역 내에서의 형질 변경인데 도로법상 접도구역의 토지 형질 변경은 금지가 돼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당시 국감에서는 강상면 땅에 대한 질의응답이 9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두 사람의 질의 내용을 보면은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원희룡 장관이 알았을 것 같은 생각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뿐이 아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뭐 저희 때 항역고사 수석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 이야기를 했으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고향이 양평이에요. 그건 네.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니까 고향이 양평이고 또 선산도 있고 하니까 그 부근에 부동산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준호 의원이 저렇게까지 지적을 해줬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좀 저 역시도 납득이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